자, 이번 시간에는 보유세, 폭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또 7월 20일 세법 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해서도 또 언급이 있었잖아요, 회계사님.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네. 독자분들한테 네.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종합부동산세, 말이 엄청 많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렇죠. 그리고 뉴스에서도 이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긴 한데, 네. 일단 제가 종합부동산세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내가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네네. 이 이야기는 무슨 네네. 이야기냐 하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공시가격, 매매 시세가 아니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6억 원을 초과를 해야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네. 6억 원 꼭 알고 네.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1세대 1주택 기준으로는 네. 9억 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요. 네. 네. 물론 이제 최근에 매매 시세가 많이 올라서 네. 공시가격들이 따라 올라가고 있지만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더 많죠. 대다수고, 네. 대다수고, 그 정부의 보도 자료도 나오지만 이제 2019년, 18년 기준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 50만 명 정도입니다. 네. 물론 임대사업자 등록 등으로 이제 감면 배제, 합산 배제를 해서 제외되는 사람을 빼고 실제 과세되는 사람의 수치이긴 하지만 우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고액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저액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종합부동산세에 너무 많이 피곤해져 있다. 이 이야기를 피곤해져 있나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이제 과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직접 당사자니까 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매번 나오는 이야기지만 일단 세율, 제가 이제 양도소득세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모든 세금은 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인데, 네네. 이 적용되는 세율 자체를 인상을 했죠. 네. 인상의 폭이 제법 커요. 음. 예.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 뉴스에서 보시면 그 3%, 6% 네네. 최고 세율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최고 세율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94억 원을 초과를 해야 돼요. 94억 원을 초과를 해야지만 최고 세율, 최고 몇- 이번에 나온 개정안 기준으로 네. 3% 또는 6%를 적용을 하겠다 그랬는데 네. 우리 기본공제 6억 원 네. 개인 기준입니다. 네, 네. 기본공제 6억 원을 빼면은 결국 공시가격 기준으로 100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3%나 6%로 네.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많으신 분들이 이제 실제로 적용되는 구간을 보면 6억 원에서 12억 원, 네. 그리고 12억 원에서 50억 사이의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이 될 텐데 네네. 그 부분의 세율을 보면은 이번에 개정안 나온 기준으로 2주택자, 네. 조정 지역의 2주택자가 아니고 그냥 비조정이 있는 2주택자의 경우에 네. 1.6% 정도 되고요. 네. 50억 50억 기준으로요? 네네. 네. 과세 표준이 50억 이하가 되는 경우에 네. 1.6% 네. 그리고 3주택 이상자,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 조금 많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개정안 기준으로 3.6% 정도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퍼센트도 물론 중요한데
뉴스에서 나오는 최고 세율에 너무 집착을 하지 않으셨으면 음.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매번 드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50억에 네, 3.6%를 적용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네, 1,500만 원, 한 2천만 원 돈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맞나요, 제 계산이? 맞는 네, 계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그거를 1년에 내야 되는 거니까 네, 크기는 크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아주 큰 돈은 아니다. 네, 네, 이렇게, 네. 그렇게도 네.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렇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주택이 좀 많다, 저처럼 좀 많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서 6%까지 적용받는다 그럼 100억이면 6천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100억이면 6억. 6억이죠. 6억이지, 6억. 네. 그럼 1년에 세금을, 한 달에 세금 한 7천만 원꼴로. 네, 5천, 6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합산배제 못 받는다 그러면은 네. 어마어마한 종부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네요, 저는.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종부세 금액만 6억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에 물론 이제 차감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지만 네. 농어촌 특별세도 따라 붙고요. 네, 맞아요. 네. 앞에서 내는 재산세도 따로 내셔야 돼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급여 생활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내셔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담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집을 좀 공격적으로 늘리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또 투자 방향이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네. 한 가지 짚어드리면 개인은 6억 원까지 종부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은 9억 원까지 공제받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부분은 또 어떤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GNTV.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네. 구체적으로 이제 개정안이 나왔는데 네. 여러 가지를 조금 보셔야 돼요. 이제 첫 번째 6.17 대책으로 네.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서 6월 18일 이후 임대 등록을 하면 네. 임대 등록을 해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에서 네. 제외시켜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네. 이 부분이 핵심이죠. 알고 빠져 있는 건지 몰라서 빠져 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아시는 분들, 투자를 조금 하시던 네. 분들은 이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법인 투자가 이제 널리 퍼지기도 했고 네.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을 잡아서 이제 조정을 하기로 했고요. 그러면 얘도 그러면 6.17 대책 발표된 다음부터 그럼 그 전에 네. 계약했던 거나 그런 것도 아예 안 되고 네, 6.17 대책 발표된 다음 날부터 임대주택 등록해도 안 된다 그렇게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랑 똑같네요. 제가 그때 6.17 대책, 네. 7.10 대책 발표된 다음에 네네. 제가 그날 월급쟁이 부자들 네네. 그 강의가 있어가지고 네네. 준비하느라가 너무 바빴는데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7.10 부동산 대책 때문에 뭐가 바뀌었다. 네, 렌트원 빨리 들어가서 네. 단기에서 네. 장기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전환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니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언제 하고 있냐고 설마 유예 기간이 있겠지 그게 말이 되냐 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상황이냐 그렇게 하고 이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네. 진짜로 렌트홈 들어가 보니까 그날 5시 59분까지만 된다고 네.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단기에서 물론 제가 장기를 갖고 있는 것들도 꽤 있는데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할 거를 아예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 네. 뭐 보통 이제 언제부터 시행을 하겠다. 네. 예고 기간을 두고 이제 그리고 이제 날짜도 뭐 하다못해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하겠다 이러면 네. 이제 정리하기도 깔끔할 건데 네. 정부 입장에서 이제 조금 급하다. 그러니까 네. 이건 좀 그건 너무한 좀 것 같아요. 보이기도 하고. 네. 아니 너무 세금도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세금 같은 경우는 발의하고 네. 의논하고 발의하고 통과하고 이러면서 기간을 두고 언제 네. 시행하겠다 이런 것도 다 공고를 하잖아요 미리.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순서인 건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발표되고 다음 날부터 안 돼 꽝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참 저도 참 난감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뭐 자, 그런 상황이고요. 네. 네. 그만큼 또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네. 거의 이제 법인 투자는 매력이 안 보인다 그렇죠.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각 항목들을 다 조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네. 개정안에서 네. 우리 개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6억 원을 공제를 해준다 그랬죠. 네네. 이 부분을 이제 삭제를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그렇죠. 나왔어요. 그래서 법인은 아예 그냥 공제 자체를 안 해주는 거죠? 종부세에 대해서?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공시가격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네. 6억 원을 차감을 해야 되니까 4억 원 정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될 텐데 그렇죠. 10억 원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는 네.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세율 적용을 할 때 단일 세율이냐 이제 누진 세율이냐의 네.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기준은 누진 세율의 적용이 되어 있어서 과세 표준이 낮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고 높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겠다. 네. 세율도 높게 네. 하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도 6억 원 공제해 주는 것도 아예 안 해주고 네. 그렇게 바뀌었고 네. 또 바뀐 내용들이 있잖아요. 또 추가 세율도 네. 주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금이 매년 늘어나서 이제 주변 실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실제 법률상의 규정을 보면 매년 늘어날 수 있는 세금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어요. 급격하게 세금 때문에 이제 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네.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세부담 상한이라는 용어로 이제 아. 전년도 세금 대비 증가할 수 있는 한도의 폭을 정해놓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네. 이 한도를 삭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시로 말씀드린 이제 10억 원 기준으로 올해도 10억 원어치 10억 원 정도의 주택을 보유한 법인이 내년에도 매수 매독 없이 10억 원을 보유를 한다면 올해 계산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을 하면 200만 원 내외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실제로 법이 개정이 된다면 네. 내년은 6천만 원이 계산이 돼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바꾸는 거는 네. 어떻게 법의 기본적인 의도에 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세부담을 줄여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만 늘려놓으라고 법에 그렇게 정해놨다라고 하면 네, 네. 이게 갑자기 이거를 상한선이 없애버리거나 이런 거는 법의 기본적인 저는 법을 잘 모르니까 네. 의도랑 이런 거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그 의도를 가지고 네. 이제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제 그 의도를 이제 반영을 하는데 네. 이제 그것 자체의 허들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정책자의 의도가 돼버린 거죠. 정책의 의도가 법의 네. 의도를 넘어서는 건가요, 그럼요? 이건 좀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이 우선이지 정책이 네.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정책을 가지고 이제 네. 법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 거니까. 네, 네. 네. 하여튼 법에는 지금 네. 종부세도 아예 안 해주고 그다음에 뭐 세부담 상한도 없이 그냥 무조건 세금 나오는 대로 다 매긴다고 하지. 네. 또 한 가지는 네. 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이제는 네. 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인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 법인들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많이들 문의를 주시고요. 네. 그런데 또 투자자들, 우리 이제 그 투자 수익을 찾아다니신 투자자분들은 네. 이 환경 속에서 또 이제 답을
찾고 있고 네, 찾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네. 다만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네요. 근데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회 기사님은? 정부에서 결국 이쪽을 타겟팅을 한 부분이 네. 단순 명의 분산 용도로 법인을 활용하는 부분. 네, 그 부분을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이제 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당장 나와 본인과 이제 본인 가족 그리고 자녀, 배우자,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집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 그 투자 수익을 쫓아서 이제 법인까지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네. 실제 조금 양도세 부분을 공부를 해보시면 저는 항상 일시적 2주택이 이제 최대 효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법인 그 자체가 있어서 이제 임대 법인 네. 실제로 임대업을 하면서 이제 빌딩이나 상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이제 배당의 형태로 받는 실제로 우리 주변의 회사들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내고 네. 그 이익을 이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하는 네. 본질에 충실한 법인이라면 네. 이렇게 좋은 투자처를 찾아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소형, 소규모 실제 소규모 분들은 이제 기로에 섰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계속 할 것이냐, 이제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갈 것이냐. 투자 멘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네. 그 법인을 냈을 경우에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세 감면해주는 그게 있잖아요. 법인을 내고 난 다음에 네. 5년 이내에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부분이 네. 75%까지.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없어진 건 아니에요? 좋은 질문이신데 네네. 여기 우리 개정안의 상세 내역을 보면 네. 그 개인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를 해서 네. 취득세를 감면받는 부분 네. 그 부분 말씀하신 게 맞나요? 내가 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을 해요. 네네. 사업체를 이제 직원들을 고용하고 이제 네. 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데 네. 그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네네. 제가 취득세를 75%까지 감면받는다라는 거를 네.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법인으로 저는 네. 이제 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네. 이제 저는 이제 사업 용도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는 건데 네네. 나중에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은 그걸로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도 하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내용이 바뀌면서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네네. 한 가지 있는 부분이 이번에 개정안으로 들어온 부분이 네. 내가 개인 명의로 임대 사업을 하고 네. 있던 물건을 네. 법인을 만들어서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이제 이전을 하는 거죠. 네, 네, 이전하면. 현물 출자라고 예. 하는데 네, 네. 이렇게 법인을 만들면은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 되죠. 네. 그런데 특정 요건을 만족을 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을 해주던 부분이 있었고 네. 실제로 이 방식을 통해서 설립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적용 대상에서 주택이 또 빠져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개정안에서. 상업용 건물 이런 거는 괜찮고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제 주택을 너무 이제 규제를 하니까 상업용 건물 쪽으로 문의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오늘은 그 종합부동산세하고 이제 법인의 세금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낱낱이 짚어보고 좀 법의 제도가 너무 좀 급하게 오는 부분들 때문에 뭐 일반 임대사업자들이나 또 법인분들이 조금 손해볼 수 있는 부분들까지 짚어봤으니까 또 오늘 영상도 좀 보시고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